안녕하세요. 최근에 동서가 새 식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좀 어이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턱 낸다고 저와 시모를 개인적으로 따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전부터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터라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예약을 해놨다면서 저도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동서가 예약해두었던 음식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모와 동서는 일찍 도착했는지 먼저 자리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하던 동서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나온 음식을 보는 순간 기분이 정말 안 좋아졌고 집안 분열을 조장한 동서의 행동과 말투가 결국 싸움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몇 달 전에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오면서부터였어요. 솔직히 저는 인사 온 동서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느낌이 어느 정도 왔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동서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동서의 눈빛은 상당히 욕심이 많아 보였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여우 같은 동서의 행동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저를 바라보던 동서가 뱉은 한마디에 이 결혼 진행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어서 동서가 돌아간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결혼을 반대한다고 그랬니? 아니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반대하겠다는 거야? 너 걔한테 열등감 느끼고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너보다 모든 부면에서 월등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학벌 좋고 집안 좋고 거기에 더해 직장까지 좋으니 너랑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 나야말로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인데 뭘 잘났다고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이 나와? 내가 너한테 결혼을 허락할지 말지 의견을 물어보려고 너를 부른 줄 아니? 자리만 채우라고 부른 거지. 너한테 새며느리를 평가라고 부른 게 아니다. 쓸데없이 분위기 초치지 말고 할 일 끝났으면 그만 가봐라. 와, 엄마. 정말 예민하게 왜 그래요?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일찍 서두르게 만들어서 집에 오자마자 예비 채수씨 오기 전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온갖 잡일은 다 시켰으면서 우린 의견도 못 내요? 분위기 초치지 말라고요? 그게 고생한 이 사람한테 지금 할 말이에요? 엄마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재수씨 인사 온다고 고생하며 음식 준비한 사람한테 고생했다는 말은 해주기는커녕 상처 주는 말에 정말 질려버렸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불렀어요? 저도 재수씨 오늘 처음 봤지만 그닥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유하게 살아온 만큼 남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말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아예 신경 쓰지도 않잖아요. 요즘 애들 다 그래. 솔직한 게 뭐가 나빠서? 나는 보기 좋기만 하구만.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 나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속으로 꿍해 있는 쟤보다 낫지. 아, 그래요? 그럼 저도 하고 싶은 말 막 해도 되는 거네요. 어머님이 상처를 받든 말든 제 감정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죠? 제가 불만 한마디 꺼내면 노발대발하면서 한바탕 난리 쳐놓고 엄청 쿨한 척 하시네요. 저번에 기억 안 나세요? 명절날 저 혼자 음식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저 그때 열이 39도나 올랐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도움 요청했는데 어머님은 주방에 자기 아들 들어오게 했다고 한바탕 난리 쳤을 때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귀찮은 일 혼자 하셔야 되니까
저한테 맘에도 없는 미안하다는 말에선 또다시 불러내서 일 시켰을 때 정말 서운하고 상처 많이 받았는데도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았었어요.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가족을 위해서지 도련님이 데려온 예비 동서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에 대해 반대한 건 아니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집안 좋고 능력 좋으니까 허락한 거 아니에요. 결혼은 알아서 하겠지만 이 문제로 저에게 피해가 오거나 상처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저도 그때는 왕래하지 않을 거예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를 협박한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 자리에는 시동생과 동서가 집 밖으로 나간 이후에 나눈 대화였기 때문에 시동생은 저희 부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듣게 된다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동생이 좀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길 원했던 것 뿐이었어요. 동서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 왔을 때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말이 상당히 거칠었어요. 예절 교육이라곤 전혀 배우지 못했는지 입이 너무 험해서 저희 부부는 처음에 깜짝 놀랐었고 시부모님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집안이 좋고 사업도 크게 하고 있어서 시모는 놓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음식점을 3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도 상당한 듯 했어요. 시동생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그런 동서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넘어갈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저와 시모가 동서 인사 온다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그 자리에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뱉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곤 이런 음식을 먹을 바엔 차라리 그냥 시켜 먹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든 고생은 생각도 안 하고 거침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동서의 모습이 저에게 엄청난 실망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누가 초면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막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 식구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던 건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력 때문에 저희 부부의 말은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게 콩깍지가 완전히 쓰여있던 상태라 이런 걸 바로 잡으려면 시부모님이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려는 모습들이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결국 저희 의견은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고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던 거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동서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들이 불량스러웠고 저를 형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자기보다 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참다가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 동서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최대한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했습니다. 시동생과 결혼을 했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 좋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웃더라고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은 대우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보다 잘난 부분이 있어야 뭐라도 배우죠. 제가 형님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저보다 능력 좋아요, 집안이 좋아요, 학벌이 좋아요. 모든 게 저보다 못하는데 무슨 대우를 해요? 형님이라고 존칭해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원래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그냥 반말해요. 얻어갈 게 없는데 굳이 존대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 웃긴 게 몇 년 더 살았다고 해서 대우받으려는 거 꼭 골빈 것들이나 그런 거 따지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형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마주했을 때나 그 사람을 대우해주지
나보다 아래인 사람한테는 원래 사람 취급도 잘 안 해줘요. 형님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형님이라는 단어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니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요. 내 말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니까 형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 봐요. 나에게 대우받고 싶으면 나보다 잘나면 돼요. 내가 지금 맞는 말이라 말을 못하는 게 아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 모든 부면에서 월등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 멋대로 판단해서 함부로 무시해선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재력이 있고 배운 게 많다 해도 사람으로서 인성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배우지 못하면 나머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은 동서가 재력이 있으니까 사람 함부로 깔보는 것 같은데 그 부가 언제까지 갈 것 같은데?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지금 잘 나간다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 나중에 엄청난 후회로 돌아올지도 몰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동서보다 못해 보여도 다른 부면에서 배울 점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동서보다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고 그만큼 삶의 지식은 많다고 생각해.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기본적인 도리인데 그걸 배우지 못했으니 앞으로 내가 언지를 줄 테니까 동서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지킬 건 좀 지켜줘. 이건 부탁하는 게 아닌 당연한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야?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나에게 예의 없다고 말한 사람 없었고 나를 가르치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동서의 제일 큰 문제는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을 전혀 배우지 못해 자기 기분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기분은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동서는 감정이 격해져 흥분을 하더니 시댁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성격도 상당히 다혈질이고 그런 모습이 엄청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동생과의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걸 보니 시댁 집안은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만간 분열이 생길 것 같아 보였고 저희 부부는 거리를 두기로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시부모님은 이미 동서에게 잡혀 살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비싼 고가의 명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물을 주다 보니 동서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언제부터 격식 같은 걸 따졌다고 막내 며느리를 가르치려 들어? 그런 거 싫어한다고 하잖아. 너 때문에 좋았던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너 그냥 오지 마라. 네가 명품 가방 한 번이라도 쥐어줘 봤어? 우리 집안 분위기 망치는 건 전부 너로 인해 시작된 거야. 이게 왜 이 사람 때문이에요? 재수 씨가 버릇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이 사람한테만 차별하고 상처 줄 거예요? 묵묵히 시키는 거 다 하고 집안의 균형을 최대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려하지 않고 눈앞에 지어지는 명품 가방에 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요. 가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면 우리가 그만 오면 되겠네요. 어차피 노력해봤자 좋은 말 듣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왕래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각자 알아서 살자고요. 버릇없이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아들이라는 게 자기 마누라 편이나 들고 애비애미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그냥 무시할 거 무시하고 지만 잘하면 그만이지. 피곤하게 이것저것 따지려 드니까 이런 분열이 생기는 거잖아. 막내한테 훈수 두기 전에 며느리 니나 잘해라. 니들이 제일 큰 문제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걸 왜 니들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려 들어?
우리가 막내 며느리 성격 가지고 지적한 적 있어? 부모인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뭐라고 훈수를 둬? 너희 둘만 없으면 집안이 아주 평온할 것 같다. 정신 사나우니까 다들 돌아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품 몇 개 손에 쥐어줬다고 싹 변해선 뭐가 잘못됐는지 분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시부모에게 실망을 정말 많이 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면서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네요. 그래도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동서만 감싸고 도니 콧대만 높아져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댁 집안과의 연을 끊겠다고 했으니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어요. 차라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상처 안 받고 사는 현명한 방법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난리친 이후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생 연락도 없을 것 같았던 동서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다면서 좋게 풀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괜찮은 음식점을 예약해뒀다면서 시모도 함께 셋이서 따로 자리를 만들었으니 꼭 참석해달라며 평소에 알던 동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좀 불안하기는 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것보단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서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서한테 아침 일찍 다시 한번 전화가 왔길래 가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혀가 말려 들어갈 듯한 말투로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지 못해 마음이 계속 쓰였다면서 중요하게 의논해야 될 말도 있으니 꼭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제가 알던 동서의 모습이 아니라서 뭔가 불안하기는 했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려고 약속 장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예약한 식당에 들어가니 시모와 동서가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색한 미소와 함께 음식을 주문했는데 제 앞에 놓인 짜장면 한 그릇과 동서의 한마디에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동서는 저에게 갑자기 조건을 달았습니다. 비싼 거 먹으면 속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익숙한 거 드시라고 짜장면 준비했는데 괜찮죠? 그래도 여기 음식 상당히 괜찮아요. 저도 자주 먹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형님을 부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 거랑 너무 비교가 돼요? 어머님이야. 건강 생각도 하셔야 되고 워낙 입이 고급스러워지셔서 샥스핀 정도는 드셔줘야 되거든요. 짜장면 불기 전에 먹으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형님 얼굴 표정이 너무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걸로 주문할까요? 형님도 샥스핀 먹어볼래요? 방금 얘기했지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거니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만약 좋게 마무리가 되면 샥스핀이 뭐예요? 그 이상의 것들도 해줄 수 있으니까 형님은 무조건 오늘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아, 그래. 이번 기회가 너한테는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네가 고민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바로 막내 제안을 수락했으면 좋겠다.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닌데 굳이 자존심 내세워서 남은 인생 힘들게 사는 것보다 눈 한번 딱 감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니? 언제까지 가난해지들어 살 거야. 애들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들 교육 문제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뭘 바라길래 이런 심각한 말을 하는 건데요. 분위기를 보니 안 좋은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저보고 설마 짊어지라는 말을 하려는 건가요? 아유, 형님.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저질렀다면 그걸 형님한테 말하겠어요? 돈으로 처바르면 안 되는 일 없고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형님 손을 빌릴 필요는 없죠. 제가 형님한테 부탁하려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저기 오시네. 큰형님 오시네. 여기에요, 여기. 혹시 제 말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 돼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했어요. 같이 합석해도 괜찮죠? 우리 교수 형님이 드실 샥스핀도 이제 막 나왔네요. 그럼 전부 다 모인 것 같으니까 진지한 대화를 좀 해볼까요? 형님들이 제 부탁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시댁집안과 연 끊고 지냈던 형님이 몇 년 만에 나타난 거였어요. 시동생이 결혼할 때도 오지 않았었는데 동수에게 무슨 말을 들었길래 몇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왔을 때 형님과 시모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형님이 불임이라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시모에게 엄청나게 시달렸다는 말을 결혼 이후 알게 됐었고, 저도 시댁에서 시모와 한바탕 난리가 났을 때 얼굴 한번 보고 처음 보는 자리라 정말 많이 놀랐었죠.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동서가 뱉은 한마디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었고, 저는 동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동서의 말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접시에 담겨있던 샥스핀 음식을 동서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던져버렸어요. 시모는 형님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동서의 몸을 닦아주었네요. 아, 진짜 정말 어이가 없네. 이런 걸로 지금 나를 부른 거야? 너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데? 당신도 참 사람 보는 눈 없네. 돈만 보고 이딴 쓰레기를 집안에 들였어? 좋은 관계로 풀어가고 싶어서 잠깐 얼굴 보자고 사람 살살 달래서 나오게 만들더니 정작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네? 별 거지 같은 게 사람 알기를 참 우습게 하는구만.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네가 싸질러 놓은 아이를 왜 나보고 입양을 하라는 건데? 완전 이거 쓰레기네. 동서, 방금 한 말 정말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숨기고 서방님과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건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왔어야지. 아, 지금 못들 하는 거야? 내가 그냥 입양해달라고 했어? 앞으로 뒤에서 서운하지 않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잖아. 그래서 입양해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머님도 나한테 애가 있는 거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어. 나만 옆에 있어주면 된다고 했다고. 돈 주겠다잖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남자의 아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나도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보육원에 맡기긴 했는데 은근히 신경이 쓰이니까 보이는 앞에 두려고 부탁한 거잖아. 입양해 주면 돈 준다니까? 사람 시켜서 아이 돌보게 할 수도 있지만 외부인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사람 시키는 게 찝찝해서 이렇게 부탁한 거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준다잖아.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는데 왜 둘 다 거절하는 건데? 어디서 굴러다녔길래 애까지 싸질러 놓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안 지려는 건데 그럴 거면 왜 10달 품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벌써 4살이나 됐다며. 그럼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인데 눈앞에 엄마가 있는데도
우리 보고 키우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도 놀랐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보육원에 보낸 게 더 큰 충격이다. 어머님한테 보살펴 달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다며. 상관없다고 하셨다면서. 그건 나도 싫다. 내가 왜 애를 봐주니? 나는 막내 며느리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살고만 싶지. 힘든 건 하고 싶지 않다. 세상 정말 하다하다 별짓 다 하시네요. 네가 얼마나 재력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돈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나이만 처먹었지. 완전 골빈년이었구만. 이 사실 아직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고요. 여기 모여있는 저희들만 알고 있는데 좋게 해결보면 서로 좋은 일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서도 저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 전혀 알지 못해요. 해외여행 간다고 거짓말하고 출산할 때까지 잠적해 있었어요. 아이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건 또 제 양심에 허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낳아주기만 하고 알아서 살라고 보육원에 보냈는데 이게 계속 눈에 밟히는 거 있죠? 그렇다고 또 키우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형님들 중에서 내 아이를 입양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이렇게 부른 건데 우리 좋게 해결 보자고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정식적으로 아이를 낳아 떳떳하게 키우고 싶지? 그 아이를 제 손으로 데려와 눈치 보면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동서는 인간 쓰레기에 엄청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첫째 형님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형님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동서는 아이를 물건처럼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것 같았죠. 형님은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가 좋게 얘기하자고 붙잡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동서는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에게 좋은 기회 놓치지 말라고 아이의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말에 제 앞에 있는 짜장면을 들어 동서의 얼굴을 향해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본인 자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한마디 한 뒤에 식당을 나가려 했는데 시모가 동서의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며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으로 시모에게 얼굴을 맞게 된 저는 이성을 잃어버려 똑같이 세차게 손을 올리고 상의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시모의 얼굴을 향해 냅다 던져버리고 안주머니에 있던 내 명함을 두 사람 앞에 던져버린 뒤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번에 남편과 함께 또 다른 사업을 하나 하게 됐는데 무인 세탁소를 차리게 되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돼서 몇 군데 추가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식당 근처에도 코인 세탁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탁이나 하라고 명함을 던져 주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결혼을 진행했던 동서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시모의 행동을 형님과 함께 전부 다 알리게 되었고 시동생과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누군지 모를 자식이 있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시동생과 시부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서의 집안에서도 이 문제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동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아 버렸네요. 동서가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들은 전부 다 동서네 부모님께서 자리를 내어준 것뿐이지 동서의 것이 아니었어요. 동서네 부모님께서 동서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숨긴 시모 또한 조용히 넘어가지 못했어요. 시부는 당신 막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얼굴을 붉히며 시모와 싸우게 되었고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의 문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시부에게 받을 땐 좋았으면서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있다는 건
또 받아들이기 싫냐면서 대판 싸운 뒤 별거 중에 있어요. 동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력을 부모한테 전부 빼앗긴 뒤 그제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동생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모습을 드러냈던 형님은 이런 집안과 연 끄는 게 정말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부부도 시댁과의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도 있지만 시댁 가족들의 정신머리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집안에 남편이 정상이라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고 평생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당신 둘째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바꿔달라고 하시길래 시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저희 남편을 찾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한마디 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모와 사이가 안 좋아진 건 남편보다 먼저 태어난 아주버님 때문인데요. 결혼 전부터도 차별이 심하셨다 하지만 저와 결혼한 이후 시모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고 말았네요. 문제가 터진 건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남겨진 시모가 많이 외로우셨는지 모임을 자주 가졌었어요. 저희는 시댁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시모가 하도 난리를 치셔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던 거죠. 함께 모였을 때 최대한 서로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시모는 대놓고 차별하시는 걸 즐기시는 듯 남편과 아주버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큰아들 이번에 진급했다며? 정말 고생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너를 낳은 거란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많이 먹고 푹 쉬다가 가라. 우리 큰아들만을 위해 만든 음식들이니까 입맛에 맞을 거다. 넉넉히 준비해뒀으니 큰며느리는 집에 갈 때 들고 가기만 하면 될 거야. 뭘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음식 하시는데 고생 좀 하셨겠네. 다음부턴 밖에 나가서 외식해요. 이러다 병나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일단 잘 먹을게요. 예, 지금 뭐 하는 거니? 젓가락이 어디로 오는 거야? 내가 지금 음식이 담긴 접시에 반으로 갈라둔 거 안 보이니? 여기 있는 것들은 태욱이 네가 먹을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집안의 자랑인 큰아들이 먹을 거다. 이쁜 짓을 해야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올려주지. 태욱이 너는 지금까지 뭐 했니? 진급도 못해. 그렇다고 회사가 좋은 것도 아니야.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사는데 뭐가 이쁘다고 너한테 고기 반찬을 올려주겠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대충 먹고 빨리 일어나라.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창고 이번에 싹 다 정리하고 하자 있는 부분들 수리해야 되니까 눈치껏 일어나라. 둘째 너는 나를 왜 노려보고 있는 거야? 둘째 며느리 너도 태욱이 따라서 일손 돕고 집에 가면 된다. 내가 너희들 밥 먹이려고 불렀겠니? 어머님, 이제는 대놓고 차별하시네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드실 음식들은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저희는 시어 빠진 신김치에 묵은 반찬들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주버님은 윤기 잘잘 흐르는 잡곡밥인데 이 사람 건 말라 비틀어진 찬밥 데워주셨네요. 이 사람도 어머님이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고요. 누가 내 아들이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라는 거니? 한 뱃속에 태어났어도 엄연히 급이 다른 거야. 장남이라고 사는 것 자체가 다르잖니? 며느리도 잘 들여와서 지금 얼마나 잘 나가냐? 쟤는 지금까지 살면서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네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그래도 조금은 받아들이겠는데 본인도 능력이 없으면서 질 떨어지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왔으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우리 집 장남 밥 먹어야 되니까 앞에서 제잘거리지 말고 후딱 먹고 나가서 창고에 벌려놓은 일거리들 좀 정리해라. 한자리에서 겸상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간장 종지 하나만 주려다가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힘쓰라고 신경 써서 차려준 거니 토달지 말고 먹어라. 하여간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입만 살았다니까.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팠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대놓고 차별하시는 시모 때문에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상처받은 남편부터 챙겨야 했어요. 창고에서 화를 삭히며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오지 말자고 했지만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를 등질 수는 없다며 노력을 한다면 자기도 언젠간 시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냐는 말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시모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창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남편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시킨 일을 묵묵히 해나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땀 흘리며 창고 정리를 하고 있던 남편을 감시하러 오신 시모가 정리가 되어 있던 창고를 한번 훑더니 갑자기 남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더라고요. 너무 크게 뻑하고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 버렸네요.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한테 창고 정리를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냐면서 화를 내시길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밥 한 숟갈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어머님이 시킨 창고 정리 힘들게 하고 있는데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기는커녕 이 사람 뒤통수를 치면 어떡해요? 벌써 끝냈어야지. 어느 천년에 전부 끝낼 건데 밥 안 먹은 게 내 잘못이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먼저 일어났으면서 왜 내 탓으로 돌려? 그리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들었니? 내가 이래서 배워먹지 못한 것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다. 어떻게 된 게 둘 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희가 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잖아요. 이럴 거면 다음부터 부르지도 마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가운 말 한마디 들은 적 없고 매일 자존심만 깎아내리는 말만 하시는데 제가 오고 싶겠어요? 이 사람 말대로 언젠간 어머님 기준에 부족한 아들이라도 변함없는 모습에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희망 개나 줘버리는 게 좋겠어요. 저희 둘만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테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정말 어머님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요. 동서, 지금 어디서 어머님한테 큰 소리야? 기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셔서 앞으로 잘하라는 마음에 뒤통수 한 대 톡 친 거 가지고 오발대발 할 문제야? 어머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저희끼리 시간 보내자고 했잖아요.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스트레스는 몸에 안 좋다고요.
알아서 하게 놔두고 그냥 들어오세요. 둘 다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어쩜 이리 다를 수가 있는 거야? 대욱이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내가 가진 재산은 전부 큰아들한테만 남겨줄 테니까 너는 조금도 바라지 말고 평생 가족 없이 서럽게 한번 살아봐라. 태어나게 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놈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나는 큰아들 하나만 있어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니 너도 엄마란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상처되는 말들을 듣고 살아왔어도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었어요. 엄마는 항상 저보다는 형이 우선이었죠. 장남이고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어렸을 적부터 저는 사회로 내모르셨고 형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게 모든 걸 지원해 주셨잖아요. 제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요. 가고 싶은 대학 포기하고 형 뒷바라지 하다 보니 어느새 형 손에는 많은 것들이 지어져 있었는데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껍데기만 남아 버렸다고요. 그래도 제가 노력한 만큼 가족들은 저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형이 자리 잡고 나서 저는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시고 여태껏 서럽게 살아왔는데 한 번이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면 이런 식으로 대우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형도 그러는 거 아니야.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성공하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상해 주겠다고 해놓고선 성공하고 결혼까지 했으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었다고.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 결혼하면 여기저기 돈 나갈 데가 많으니까 나한테는 관심 가지기 힘들다는 거 충분히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쓸데없이 돈 나가는 일 만들지 말고 혼자 살아가라며. 결혼은 형 하나로 족한다고 필요한 일 2번은 겪고 싶지 않다면서 축하해 줄 수 없다고 했었지?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내 인생은 형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모든 걸 억지로 바쳤는데 형은 나보고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다 세상 떠나라고 했잖아. 내가 기어이 결혼하니까 축의금 딸랑 3만 원 내고 갔지? 내 인생 다 빨아먹어 놓고 동생한테 도움받은 거 미안하다며 성공하면 보답해 주겠다더니 축의금으로 3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형은 내 친구들보다 못한 존재였고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도 가족이니까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며 집안의 차남으로서 가족들한테 이쁨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어. 그런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야. 인연 끊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끊어낸 인연을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건 쉽지 않다고. 나는 이 집을 나가는 순간 가족들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거야.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연락하지 마. 나를 피눈물 흘리게 만든 만큼 다들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내가 제일 후회되는 건 당신 뱃속에서 태어난 거야. 남편은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게 되면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주버님은 시무한테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자 형님과 제가 남편과 아주버님을 갈라놓으려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잃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저를 강하게 밀친 형님한테 달려들게 되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난리를 친 뒤 저희 부부는 시댁집안과 인연을 끊어내게 되었지만 그동안 남편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렸어요. 한평생 희생만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따뜻한 사랑 한번 받아본 적 없이 내쳐졌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모가 남편의 뒤통수를 쳤던 게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제 눈에 확인된 것만 해도 수십 번이었고 그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그만하시라고 부탁드렸지만 저희도 쌓였던 만큼 그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남편과 제가 불만을 가진 채 돌아왔다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테지만 어느 정도는 풀고 나온 것 같아 마음은 후련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는 게 저희 부부에게는 훨씬 더 큰 이득이었네요.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남편이 저보다 훨씬 더 안색이 밝아졌어요. 끈질겼던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이렇게까지 속이 편할 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남은 인생 앞으로 시댁집안과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면서 이사까지 고려하게 되었네요. 시모 성격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남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싫다 해도 서로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쳇바퀴 같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참에 남편 회사와 가까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꽤 괜찮은 집이 하나 나와 곧바로 계약을 진행한 다음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삿날에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온 시모 때문에 조용히 떠날 계획은 전부 무산이 되면서 또 한 번 큰 싸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이사 가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내가 왜 찾아왔는지 궁금하지? 그래도 우리 정산해야 될 건 남아 있잖아. 갑자기 찾아오셔서 무슨 정산이요? 저희는 어머님한테 빚진 거 없는데요. 이사 방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이삿날 어머님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 인연 끊기로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됐다고 벌써 찾아오셔서 또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제발 그만 엮이고 싶다고요. 나는 너희들 얼굴 보는 게 좋아서 온 줄 아니? 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온 것뿐이다. 인연을 끊어낸다 해도 정사는 마저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대욱이 너, 내가 힘들게 10달 품어서 배 아파 낳아줬으니 그에 따른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 빛을 볼 수나 있었겠니? 10달 품어 낳아준 대가를 달라고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더 크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30년 넘게 희생했으면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시라고요. 어떻게 배 아파 낳은 자식 30년 넘게 부려먹고 인연 끊겠다고 하니 태어나게 해준 값을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밑바닥인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바닥도 안 보이네요.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 내가 이번 주에 큰아들 덕에 효도 관광을 떠나게 됐는데 꽤 많은 돈을 썼다고 들었다. 아무리 인연을 끊었어도 자식이 둘인데 큰아들한테만 받을 수 있겠니? 너는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 가서 먹고 놀 정도의 돈은 받아야 될 것 같아 찾아왔으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돈 봉투 찔러주고 이사를 가던지 해라. 남편은 시모가 하는 말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형님네가 효도관광을 보내준다며 들떠서는 저희 앞에서 자랑을 하시더니 가서 먹고 놀 수 있는 돈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길 원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시모가 가지고 계신 전 재산을 이미 아주버님께 전부 주게 됐는데 그 돈을 다시 달라고 하기는 뭐할 것 같아 여행 경비로 저희한테 도움을 받길 원했던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재산은 엄한 곳에 퍼주고 용돈은 가진 것 없는 저희한테 와서 받아가려고 손을 벌리는 시모의 태도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결국 참고 있던 남편이 시모한테 줄 돈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시모를 무시한 채 이삿짐을 꾸리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셨는지 힘들게 포장해 놓은 이삿짐들을 전부 다 풀어 헤치며 돈을 지어주기 전까지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면서 그 자리에 누워버리셨네요.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희들은 바닥에 누워버린 시모를 무시한 채 묵묵히 이삿짐을 다시 포장한 뒤에 서둘러 출발 준비를 했어요. 결국 시모는 저희한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뜻대로 되지 않자 비명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지만 결국 시모는 저희가 떠나는 모습을 멀뚱히 지켜보고만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새로 이사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시모 때문인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통화가 연결이 된 줄 모르는지 형님과 아주버님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심상치 않은 대화 내용이라 남편과 함께 듣게 되면서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그곳은 정말 나오기 힘든 곳이야? 우리한테 모든 재산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함께할 이유는 없잖아. 효도관광이라고 들떠 있으신 상태인데 요양원인 거 하시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어? 괜히 집에까지 찾아와서 다시 재산 토해내라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게 속편하단 말이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경비도 철저하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유명해. 내가 그런 거 하나 철저하게 준비 안 했겠어? 수소문 끝에 알아낸 곳이라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어. 직접 가봤는데 내가 들어가도 나오기 힘들겠더라.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외부와 연락도 닿지 않는 곳이야. 그나저나 준비는 다 끝나가? 다음 주에 비행기 타는 걸로 예약 걸어놨어. 자금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잘 됐지 뭐야. 해외에서 애들 교육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나저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쓸데없이 동선에는 왜 가서 돈을 받아오겠대? 우리한테 전 재산을 다 줘놓고선 용돈은 애먼데서 달라고 하네? 인연 끊겠다고 그 난리를 쳐놨으면서 철판 하나는 정말 두껍다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동수한테 전화해보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아, 받았네. 동서, 어머님 그쪽으로 가셨지? 우리가 효도관광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용돈은 꼭 동선애한테 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 효도관광 떠난다고 들떠있는 시모는 효도관광이 아닌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희가 알지 못했던 계획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 형님의 말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한 채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차를 갓길에 세운 뒤 계속해서 울려대는 형님의 전화를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지만 저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는 걸 막았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는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인연 끊었잖아. 이제 와서 뭐 어쩌게. 효도관광에 들떠있는 어머님한테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계획한 요양원으로 가는 버스라는 진실을 말하게? 그럼 어머님이 배신을 당했다고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찾아가서 난리를 치실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어머님의 모습을 봤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어머님은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으실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괜히 걱정해준답시고 어머님한테 찾아가지 말고 그냥 우리 갈 길 가면 좋겠어. 이제는 당신 자신도 돌봐야지. 언제까지 가족들 뒤나 닦으면서 살아갈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이번만큼은 내 말 들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머님도 자식을 잃은 아픔이 무엇인지 느껴봐야 당신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상황을 지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움직이도록 해도 늦지 않아. 남편은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시모의 걱정 때문에 다시 찾아간다 한들 저희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을 게 뻔한데 굳이 또 다른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갓길에 세운 차를 다시 출발시키면서 저희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니 한동안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아무런 방해 없이 저희 둘만의 생활을 만족하며 잘 지내오고 있었네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이 적응되면서 남편과 저는 차라리 시댁 집안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편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크게 와닿게 되자 남편도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 마음을 먹었는지 시모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앞날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으려 했는데 쉬지 않고 울리길래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네요. 여보세요? 누구신데 이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하신 거죠? 지금 몇 시인지는 아세요? 왜 아무 말도 없으신 거예요? 전화를 하셨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예, 나다. 시엠이야. 지금 통화 가능하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마. 여기가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 좀 데리러 와야겠다. 글쎄 내가 버스를 잘못한 건지 효도 관광버스라고 했는데 도착한 곳이 요양원이더라고. 여행 코스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는데 나를 방에 방치하고 소지품까지 전부 다 가져가 버렸다. 지금이 며칠인지도 모를 만큼 내가 있는 방에는 화장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여기 순찰 도는 사람 중에 매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몰래 문을 열고 나온 거야. 내가 저번에 난리를 치는 바람에 문이 고장나서 아직 고치지 못했거든. 나랑 전화했으니까 이 번호로 위치 추적하면 되잖아. 큰 아들이랑 큰 며느리는 내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날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이는 지금 술을 많이 먹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깨울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 용건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받은 배신이 어떠세요? 전 재산까지 전부 다 털어줬는데 결국 효도관광의 목적지는 요양원이었네요. 이럴 때만 저희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 요양원에서 효도관광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뭐가 더 부족하세요? 필요하실 때는 이용해 먹고 볼일 다 끝나면 가차없이 내치셨으면서 무슨 염치로 저희한테 도움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곳에서 평생 어머님이 그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 온 거 그이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밝는 대로 전화번호도 바꿀 생각이고요. 어머님은 아주버님보다 지금까지 희생만 해오던 그이한테 마음을 주셨어야 한다고요. 남은 인생 어딘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세요. 시모는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남편과 제가 받았던 상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네요. 형님네가 저지른 일을 저희가 해결해 줄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건 옳지 않은 방법 같았죠. 술에 취해 잘 자고 있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에 저도 그 옆에서 잠이 들게 되었네요. 저는 다음날 핸드폰에 번호를 바꿔버렸고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게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형님 내외는 이미 해외로 떠나면서 저희보다 먼저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네요. 형님네도 얼마 가지 않아 분명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시모도 지금쯤 요양원에서 효도 관광하시며 눈물을 쏟아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계시겠죠. 앞으로 저희 가족이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바라는 거고 저의 소박한 꿈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항상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유부녀입니다. 결혼 10년이 넘고서 아이를 낳고 남편과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요즘 들어 더 늦기 전에 둘째를 낳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이도 나이지만 저와 남편은 과연 2아이를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주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남편의 형 때문인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어릴 때부터 매번 사고를 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대학 때 만나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일찍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누구보다 극구 반대를 했던 게 바로 아주버님이었죠. 아니, 너네 무슨 임신한 것도 아니고 뭘 벌써 결혼을 한다고 그래? 아직 나도 장가 안 갔구먼. 됐어. 이런 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건데 무슨 나보다 먼저 결혼이야, 결혼은. 절대 안 돼. 그리고 그런 건 나한테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결혼식 허락을 부모님한테만 받을 수가 있어? 형한테도 물어보고 먼저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아니다. 그게 원래 순서가 아니니 그딴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아, 뭔 소리야. 결혼 허락을 왜 형한테 먼저 받아? 그리고 형 결혼 안 한다며. 생각도 없다고 해놓고서는 무슨 형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평생 혼자 살라는 거야? 언제는 자긴 결혼 생각 없으니까
먼저 하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쨌든 우린 먼저 결혼할 거고 이미 상견례 날짜까지 나왔으니까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누가 허락했다고 상견례를 잡아? 나 이 결혼 허락한 적 없거든? 그리고 내가 언제 결혼 안 한다고 했어? 지금 당장은 결혼 생각 없다고 했지. 제대로 된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아무리 대학 때부터 연애했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결혼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내가 뭐 여자친구 있는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 집안 정도면 빠지지도 않고 너 호구 잡힌 거 아니냐? 아 진짜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집안이 뭐가 잘났다는 건데. 그리고 내가 뭐 호구를 잡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유연이 앞에서 그딴 말 하지 말라고. 아, 내가 미쳤다 정말. 형한테 이런 소리를 그냥 할 게 아니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결혼식도 오지 마.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낫겠어. 결혼을 할 때부터 아주버님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은 항상 막무가내였고 결혼식 때도 필요한 때 정신없이 술을 마셔 인사불성이 되기도 했어요. 시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했고 남편 또한 화를 많이 냈지만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결혼하고선 아예 더 편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아무리 결혼을 저보다 일찍 했다곤 하지만 내가 결혼은 양보했으니 아이는 내가 먼저 낳아야 하는 거 알죠? 이런 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게 결혼을 형보다 먼저 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건 이해하고 넘어갔으니 망정이지. 하여튼간 결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는 꼭 내가 먼저 낳는 걸로 하자고요. 결혼이나 하고 말을 거네. 그리고 우리 아직 아이 계획은 없으니까 제발 우리 자녀 계획하기 전에 결혼이나 하라고. 그리고 그걸 왜 와이프한테 말해? 요즘에 누가 먼저고 나중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조선시대도 아니고. 진짜 이상한 말 좀 하지 말라니까? 형 그렇게 따지면 뭐든 형이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꼭 형한테 불리한 건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건 꼭 순서 따지더라. 야, 집안에 순리라는 게 있는 거야. 꼭 조선시대에서만 이런 게 있는 줄 아냐? 재수씨, 알겠죠? 다른 건 몰라도 아이는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생기더라도 우리는 순서를 지키는 집안이니까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불상사 생기지 않게 미리 조심조심 하자고요. 요즘 뭐 그런 것도 있더구먼. 여자가 임신 안 되게 하는 피임기구? 이런 것도 있던데. 재수씨 간단하니까 그런 거 하면 되지 않나? 네? 지금 저보고 피임기구를 하라는 거예요?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걸 저한테 말하는 건 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까 남편이 말했다시피 아직은 아이 가질 계획도 없고요. 제가 아주버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재수씨 좀 예민하네. 내가 뭐 재수씨한테 빔 그거 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자는 거죠. 나야 뭐 조심할 건 없지만 재수씨랑 동생은 좀 조심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미안할 텐데 먼저 결혼해가지고 임신도 먼저 하면 아랫대에서 서열이 틀어지지 않겠어요? 서열 운운하는 남편의 집안은 그렇다고 아주 보수적인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주버님은 여러 번 재수하느라 남편이 먼저 대학도 갔고 군대도 먼저 갔다 왔고 심지어 취업도 먼저 했는데 그건 또 순서대로 안 했다고 한 것도 아니었죠.
더군다나 집에서 조용히 생활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불만이 많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남편이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 여보. 일단 당신만 알고 있어. 나도 아까야 알았는데 도저히 이건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형 지금 경찰 조사 받고 있대. 인터넷 노름하다가 적발돼서 조사받는데 뭐 다행인지 뭔지 징역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아,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노름? 아, 저번에도 무슨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내기하다가 싸움 나서 경찰서 갔다 왔다더니만 이번에는 뭐? 노름? 진짜 당신 형이지만 정말 가지가지 하신다 정말. 뭘 어떡해. 어머님 아버님도 결국에는 아시는 거 아니야? 아니 부모님한테도 밝히지 못할 일을 왜 굳이 하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아,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네. 어쨌든 엄마 아빠 아시면 난리 날 거고 어떻게 하지? 형은 나중에 자기가 벌어서 갚겠다면서 이번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진짜 갚을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형이 자꾸 사고 쳐가지고 당신까지 신경 쓰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이번에는 형이랑 잘 얘기해서 정신 차리라고 할게. 당신이 잘 생각해서 선택해. 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어차피 뭐 아주버님이 내 얘기 들을 것도 아니고 솔직히 당신이 말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는 경찰 조사까지 받아서 벌금도 나온다고 하니까 뭐 정신이라도 차리시겠지. 아주버님은 한탕주의였는데 항상 노름과 내기를 일삼으면서 각종 분란을 일으키곤 했었죠. 그러면서 직장도 이곳저곳 전전하며 1년 이상을 다니지 않으셨고 한 번 직장을 쉴 땐 6개월 이상 쉬기도 했어요. 반면 남편은 늘 한결같이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었는데 직장도 졸업 후 다닌 직장을 10년 이상 꾸준히 다녔죠. 워낙 두 사람 성향이 달랐는데 남편은 그래도 아주버님의 인생이라 존중해 줬지만 아주버님은 아니셨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회사에 목숨을 걸어? 어차피 그만두면 남되는 회사를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하고 싶어?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월급을 더 주기라냐? 승진을 빨리 해주기라냐? 결국에는 꼴랑 월급 조금 받으면서 일할 거면서 무슨 야근이니 뭐니 하면서 일을 해? 참.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소스 줄 테니까 우리 투자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난 투자는 별로야. 내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난 회사 좋아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 없긴 왜 없어. 나중에 성과급으로도 나오고 승진할 때도 다 참고해서 승진하는 건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내 승진이 빠른 편이라고 다들 칭찬하는데 형만 그런다니까? 그러고 보니 형은 이번에 면접 갔던 곳에서 출근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 거기? 월급이 고작 그 정도로 뭘 하겠냐? 차라리 투자해가지고 한 번에 연봉 받는 게 낫지. 아침 9시까지 출근하고 야근도 많다고 하는데 나 그런 곳에서 일 못하는 거 알잖냐? 재수씨가 우리 종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도 좀 쉬고 싶은데 재수씨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직장에 짱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제가요? 제가 그러라고 해서 그럴 사람도 아닐 뿐더러 남편은 자기 회사 얼마나 애정 갖고 일하는데요.
아주버님은 남편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저도 이직해서 그런가 한 직장에 이렇게 계속 오래 근무하는 거 보면 남편 대단하다고 생각 드는데. 대단하긴 미련한 거죠 뭐.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누가 사장이라도 시켜준대요? 그냥 미련한 거지. 월급 주는 만큼 대충 일하다가 눈치 보고 그만두고 그러면 되는 걸. 쟤는 쓸데없이 저런 거에 집착하는 거죠 뭐. 지가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재수 씨라도 뭐 투자 생각 있으면 할래요? 하긴 종수나 재수 씨나 배포가 콩알만 해서 투자는 못하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한 이후부터 결혼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시더라고요. 원래는 여자는 즐기는 거란 막말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와는 다른 조신하고 참한 여자를 찾기 시작했죠. 당연히 아주버님에게 들어오는 선자리도 없었고 겨우겨우 선자리를 마련해서 소개를 해줘도 아주버님은 복에 겨워 다 거절하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찾고 찾아 주선한 선자리도 아주버님 막말 때문에 파탄이 난 적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해 저에게 전화까지 올 지경이었어요. 아이고, 난 정말 네 아주버님 때문에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아유, 제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는 이해를 도통 할 수가 없어. 어릴 때는 그래도 나름 자기 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만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철없어지는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니까. 이번에 어렵게 부탁해서 선자리 마련했는데 걔가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왜요? 아주버님 그래도 신나서 선자리 가신 거 아니세요? 전날에 남편한테 같이 백화점도 가자고 하고 옷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 챙겨 입고 나갔다던데. 선보는 여자분도 엄청 미인이시라고 하던데. 그래도 아주버님 직장이나 이런 건 아시고 선자리 마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선자리 오니까 그쪽에서 마음에 안 들다고 하셨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휴, 그니까 걔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배짱을 부린다니. 참하고 예쁜 아가씨가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할 건데. 성형은 어디랬느니? 집은 자가냐 전세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 시부모 보실 생각 있느냐면서. 아이고, 자긴 결혼할 때 반반 비용 낼 여자가 필요하단다. 기가 막히지? 뒷골악선이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내 아들이지만 진짜 어디 한번 쥐어 박았으면 좋겠어. 어머,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셨대요? 사진 보시더니만 엄청 마음에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손자리에서 뭐 기분 나쁜 일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별말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 그냥 자리에 앉자마자 저런 얘기를 했다더라. 여자도 직업이며 뭐 이런 거 다 상황 알지만 사람이 중요하니까 한번 만나보려고 했다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바로 저런 말하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대. 그렇게 가니까 종대개는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아휴, 개념이 없는 여자란다 정말. 쟤를 어쩌면 좋니? 유연아, 내가 너한테 형님 자리 꼭 채워주고 싶었는데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선자리를 그렇게 파탄을 낸 아주버님은 얼마 뒤에 결혼을 한다면서 형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형님과 만나는 와중에 선자리를 나간 거였어요. 형님께는 그 말을 꺼내지도 못했지만 아주버님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온 가족의 골칫거리였던 아주버님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형님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아주버님 성격을 전혀 모르고 결혼하는 건 아닐까. 아주버님이 엄청난 연기력으로 형님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가족들이 주의 깊게 보기도 했죠. 그런데 보니 형님도 아주버님이랑 똑같더라고요. 동서, 말 놓아도 되지? 어차피 내가 동서보다 나이도 이고 설도 위잖아. 안 그래? 들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다며? 우리가 애 낳기 전까지는 동순애도 아이 안 갖기로. 우리는 이제 아이 가질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아이 낳고서도 바로 나오면 좀 그렇잖아.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고. 한 2, 3년 있다가 낳는 건 어때? 그리고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동순애는 딸을 낳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별을 제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는 아직 자녀 계획은 없어요. 남편이 좀 있으면 승진식이라 그때 지나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저도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장 좀 더 다니고 계획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은 바로 임신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첫째잖아. 그럼 이제 장손 낳아야 나도 좀 편해지겠지? 남편이나 나나 아직 건강하니까 지금 계획하면 당장 임신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출산일 이것저것 생각해서 3개월 안으로는 가지려고. 왜? 동서는 병원 다녀야 되는 거야? 하긴 동서 보니까 임신이 쉬울 것 같지는 않네. 나는 생리도 꼬박꼬박 잘하거든. 아, 제가요? 저도 생리 꼬박꼬박 잘하긴 하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그거랑은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저 아는 사람도 3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생각보다 임신이 안 돼가지고 검사 받아봤더니 생리를 꼬박꼬박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임신했거든요. 저희는 계획하면서 바로 병원 다니려고요. 형님은요? 나? 내가 왜 병원을 다녀? 아유, 동순애는 좀 시원치 않아? 우리는 괜찮아. 그런 게 또 나이랑은 별개잖아? 솔직히 나도 40대니까 걱정되겠다고 많이 듣는데 나 보기보다 신체 나이 젊거든. 난 병원 안 다녀도 임신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 서열도 있는데 동서는 아직 아이 생각은 없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있을게. 아주버님과 똑같이 말하는 형님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을 잘 만났구나 생각이 들었고 아주버님만큼이나 형님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굉장히 무례하셨어요. 시댁에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갔었는데 그때마다 꼭 아주버님과 형님도 같이 오셨고 형님은 은근슬쩍 제 옷 택을 확인하시기도 하고 들고 있는 가방이 뭔지도 보기도 하셨어요. 동서, 못 보던 옷인데 새로 샀어? 어디서 샀어? 택 한번 봐도 돼? 여긴 어디지? 아니, 내가 웬만한 브랜드 택은 알고 있는데 이건 어디 건지 잘 모르겠네? 그나저나 동서, 요즘 피부 관리는 잘 안 하는가 봐. 동서 나이에 이렇게 탄력이 없으면 되겠어? 누가 보면 나보다 언니인 줄 알겠네. 동서, 화장품은 못 써? 화장할 때 그렇게 얇게 화장하면 기미랑 이런 거 다 보이지 않아? 아, 이거 그냥 보세 옷이에요. 브랜드는 아니고. 그리고 화장품은 그냥 이것저것 잘 맞는 거 쓰고 있어요. 제가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요. 요즘 좀 일이 바빠서 그런지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죠? 그래,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하네.
에이, 동서는 옷이라도 좀 좋은 거 입고 다니지. 보세를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은 그래도 보이는 이미지가 단데. 그렇게 아껴 써야 살 수 있는 거야? 하긴, 도련님 월급이면 뭐 브랜드 옷 하나 사기는 힘들겠네. 동서는 그냥 사원이지? 월급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 도련님은 언제 승진한대? 옷 사기 부담스러워서 안 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옷 사서 입는 거라. 저는 브랜드고 뭐고 그런 거 따지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남편 승진했어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빨리 승진하는 편이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 뭐 그래봤자 직장인 월급 얼마나 오르겠어. 동서도 참 힘들겠다. 조그만 월급 아껴 쓰려면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네. 동서, 그러지 말고 나중에 우리 집에 좀 와. 나 안 입는 옷들도 많고 버리는 것도 많거든? 차라리 동서 나눠주는 게 낫겠어. 아우, 미리 알았으면 그거 버리지 말고 동서한테 줄 걸 그랬어. 브랜드도 없는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니 짠하네. 대놓고 형님이 저를 무시해도 시부모님은 아무런 말도 못하셨고, 그래도 못난 아들 걷어간 형님이니 혹시라도 잘못 말이라도 꺼내면 다시 아들 되돌려 놓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시부모님은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혹시라도 아들이 사고를 치면 어쩌나 전전긍긍 하셨는데, 그걸 알고 있었던 전 시부모님을 원망도 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만 갖고 있었죠. 그나마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마음이 괜찮았어요. 그래도 시부모님도 못 말리시니 형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기세등등해 절 무시하시더라고요. 동서, 저번에 동서 친정 어디라고 했지? 뭐 무슨 읍이라고 했나? 아, 동서 혹시 어릴 적에 무슨 산 타고 놀고 그런 거 아니지? 나는 그런 거 TV에서나 봤지 진짜 그런 곳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동서네 동네가 딱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 동서는 나이만 나보다 어리지 시골 촌구석에서 어렵게 지내다가 상경한 거야? 형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귀촌하셔서 주소지가 그렇게 된 거고, 와이프는 어릴 적부터 여기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렇게 따지면 형수님이 자란 동네가 더 촌이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백화점이며 뭐며 다 다니면서 다녔는데요, 뭘. 형수님이야말로 수학여행으로 놀이동산 처음 가보시고 그런 거 아니세요? 아니 뭐 나야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동서는 솔직히 저보다 나이도 어리잖아요. 동서랑 나랑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동서, 그럼 이 과일 먹어봤어? 용가라는 건데 혹시 처음 본 건 아니지? 아유, 내가 동서네 친정에 이런 과일을 좀 보내드려 봐야 되겠다. 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안 먹어보셨을 거 아니야. 아니, 형수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귀촌하셔서 그런 거라니까요. 와이프 대학 가기 전까지 이 지역에서 생활했다고요. 형수님 근데 너무 저희 와이프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번부터 자꾸 와이프 촌 출신이냐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알았어. 동서는 이렇게 남편이 두둔해주고 너무 좋겠네. 그냥 말해본 거예요. 동서, 기분 나빴어? 아니지? 장난이야, 장난.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나는 좀 신기해서 그런 거야. 동서네 친정 주소가 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말이야. 형님은 매번 저를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혈안이셨고,
저나 남편은 그런 형님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그 누구 하나 말리지 않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는 아이 계획을 갖고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선 집으로 누군가 바로 달려왔는데 바로 아주버님이셨답니다. 재수씨,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아니, 우리 한 약속은 어떻게 하고선 이렇게 대책 없이? 재수씨,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와이프가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 알아요? 당장 가서 재수씨가 사과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 낳을 때까진 아이 같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약속을 안 지켜? 사람이 순서가 있지. 그걸 왜 와이프한테 말해? 그리고 와이프가 뭘 잘못했다고 가서 사과를 해? 형이 더 이상해. 아니, 아이가 안 생기면 병원 가서 왜 안 생기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원인을 찾던지 도움을 받던지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임신을 바라면 뭐가 돼? 형 결혼한 지 5년이고 우리도 벌써 10년이 넘었어. 이제 언제 아이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같이 병원이나 가봐. 우리가 왜 병원을 가봐? 아이는 원래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니들이 그렇게 욕심내서 순서를 안 지키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려던 아이도 니들 때문에 안 생기는 거라고. 그니까 재수씨도 가서 와이프한테 사과해요. 와이프가 얼마나 임신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자연순리를 어기면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임신해야 하는 걸 그쪽에서 먼저 해버리니까 임신이 되겠어요?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하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고 남편은 크게 화를 냈어요. 남편이 분노하며 화를 내자 다행히 아주버님은 집으로 가셨지만 그 뒤로 저희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출산을 했을 때 모두 형님은 오열하며 알아누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고 저나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 내일을 되도록이면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항상 두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니 저희에게 매번 사과하셨죠. 그렇지만 따로 시부모님을 만나뵈려고 해도 꼭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던데 우리 재수씨는 어떻게 하나? 우리 조카 공부는 글렀네 글렀어. 우리가 아들 낳으면 당연히 머리 똑똑했을 텐데 재수씨 나중에 조카 키우려면 고생 좀 하겠어요. 머리라도 좋아야 나중에 사회 나가서 생활이라도 제대로 하지. 에휴. 진짜 형, 이딴 식으로 말할 거면 우리 다신 좀 보지 말자. 형, 우리가 형네 피하는 거 몰라? 어떻게 사람 앞에다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나중에 형네 자식 보고 엄마 머리를 닮았다느니 어떠느니 하면 기분 좋겠어?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그딴 말을 해? 엄마랑 아버지도 그래요. 형이 이렇게 말하면 부모로서 뭐라고 말을 해야지.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나중에 뒤에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내내하고 받아들여야지. 뭐? 형한테 그딴 말? 이게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어졌네. 결혼하더니만 애가 맛이 갔어. 너 언제부터 형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진짜. 하긴 니들이 정신이 있는 애들이면 지금 이 사달이 낫겠냐? 여보, 너무 화내지 마. 당신이 차마 어린이잖아. 원래 첫째가 좀 고단한 편이지. 동생들이야 뭘 알겠어.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고. 당신이 좀 참아. 그리고 부창 부술하잖아. 그 아내의 그 남편. 이게 같이 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결국 시댁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일이 멈췄어요. 한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을 마주하지 않으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쯤에 시부모님도 이제는 당신들 인생을 살고 싶다면서 귀촌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남편이나 저나 귀촌 정보도 알려드리면서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아주버님이 집까지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니들 이렇게 니들끼리 잘 사는 건 보기 좋다마는 그래도 효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해도 집에 와서 밥도 좀 먹고 가족끼리 도란도란 얘기도 나눠야 부모님도 마음이 편하시잖아. 이번에 귀촌하겠다고 한 건 들었지?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생활비를 드리진 못해도 집이라도 구해드리거나 지어드리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굳이 집을 지어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시골로 가시겠다고 결정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주던지 팔던지 해서 가면 되는 건데 아직 지역도 결정을 못했고 아마 결정하시면 집 내놓거나 하실 것 같던데 그걸로 새로 집 짓거나 구하면 되지 뭐. 뭐? 그걸 왜 팔아? 그 집은 나한테 유산으로 줘야 하는 건데 그걸 팔면 난 유산으로 뭘 받는데? 그거 원래 내 거야. 두 분 다 돌아가시면 내 건데 그걸 왜 팔아? 집은 일단 그냥 두고 생활비는 그래도 모아두신 돈으로 하실 테니 우리가 집이라도 구해드리면 되지. 뭐 원룸 하나 구해드리면 되나? 뭐? 지금 원룸이라고 했어? 아무리 두 분이라고 하시지만 원룸에서 어떻게 지내? 그리고 귀촌하려면 시골집 구해야 하는 건데 무슨 원룸은 구한다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 사시는 집 꼭 형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법도 없고 그걸 처분하든 뭐라든 그건 부모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야. 이런 소리 할 거면 찾아오지 마. 그 와중에 자신 유산을 챙기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남편은 너무 어이없어 했고 세상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진급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도 귀촌을 결심하셔서 겸사겸사 다 같이 모여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다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황당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동서, 이젠 좀 살림 좀 나아지겠다. 아닌가? 우리는 뭐 아직 자식도 없고 둘이서 먹기 부족하진 않은데 동선에는 자식도 있고 여러모로 나가는 돈도 많잖아. 동서 안 그래도 브랜드도 없는 옷 입고 다니는 거 내가 내내 마음에 걸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는 브랜드 옷 하나쯤은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려나? 가만 보자. 도련님이 원래 직급이 뭐였죠? 대리였나? 그렇지. 이제 과장 되는 거니까 아마 대리지. 내가 그러게 뭐라고 했어. 한 회사에 뼈를 묻어봤자 뼈가루만 되지 뭐가 되진 않는다니까. 회사에서 고작 사원한테 사장이라도 되라고 자리 하나 주겠어? 에휴, 내가 이래가지고 답답했다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희한한 고집이 있어. 봐봐. 결혼도 오래 연애해서 결혼한 거. 여자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유, 그러게. 원래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사람이 좋은 선택도 하고 그러는 건데 도련님은 잘 그런 거 모르는가 보다. 어쨌든 과장이라니. 참 그 나이에 과장이면 밥은 먹고 살겠니? 에휴, 내가 안 그래도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친구가 도련님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진급했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뭐 과장이라니. 열심히 한 대가가 그러니까 좀 그렇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둘이서 신나 깔깔대더라고요.
저와 남편, 시부모님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기업부장 형님에게 회사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하며 저희에게 친구 이름을 보여주면서 아까 말한 그 친구라며 말을 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던 형님 표정이 한순간에 어두워졌는데 너네 회사에 대표로 가는 건데 몰랐어? 라며 형님 친구 목소리가 들렸죠. 전화를 끊더니만 형님은 갑자기 사색이 되어 말을 했어요. 도련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회사 대표로 온다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 아니, 이번에 대표 바뀐다고 했던 게 도련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장난하는 거죠? 갑자기 대리에서 무슨 대표야? 뭐 단체로 몰래카메라 찍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재미없는데? 제 친구인 거 도련님 알았어요? 내가 말을 했었나? 아니요. 형수님 친구분 계신지는 몰랐죠. 뭐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달부터 제가 거기 대표로 갈 겁니다. 회사에서 그 회사 인수를 했다더라고요. 그건 들으셨죠? 대표 자리 두고 말이 좀 많았는데 그쪽 대표가 워낙 사건 사고도 많은 사람이라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제가 승진하며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일단 이렇게 알게 됐으니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형수님. 아니, 원래 그럴 수가 있는 건가? 갑자기 일개 사원이 무슨 대표가 돼?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죠? 아닌데? 대표님이 나랑 같이 술 마셨을 때도 그런 소리 한 번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우리 회사 대표랑 좀 친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술 마실 때도 별말 안 하던데 갑자기 무슨... 형수님이 대표랑 친하던 아니던 뭔 그건 제가 할 바는 아니고 우선 그 사람 횡령권도 있어서 아마 가자마자 그거 조사할 것 같네요. 감사도 바로 실시할 거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가장되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을 대신하셨으니 제가 대표가 됐으니까 걱정은 안 하시겠죠? 남편은 10년 넘게 회사를 위해 일한 보답을 대표 자리로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성사한 거래도 워낙 많았고 그 덕에 매출도 많이 올라 받을 수 있었던 자리였죠. 그렇다고 형님네 회사가 엄청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한 회사 대표 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니 형님은 뒤로 쓰러질 듯이 놀라하셨어요. 더 놀라운 얘기는 그 뒤에 있었어요. 남편이 대표로 간 후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전 대표의 횡령건에 형님이 연루되어 있었죠. 거기다가 업무 태만까지 더해지며 그렇게 부장이라 자부심을 갖던 형님은 한순간에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사사건건 저희를 무시하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굳이 찾아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엎었던 게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소식조차 들려주지 않더라고요. 매번 연락을 해봐도 바쁘다며 끊어버리는 통에 요즘은 속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들어보니 그렇게 쫓겨난 형님은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아주버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직장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언제쯤 정신 차릴지 모르겠네요. 저와 남편은 육아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답니다. 성실한 남편의 성격은 육아에도 빛을 발하네요. 아이가 자라면서 한 명을 더 낳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이렇게 성격이 다르니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가 있나요? 다들 어떤 관계로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는 우리 세 식구
열심히 오손도손 살아보려고요.